안녕하세요, 로벤입니다. 오늘은 지난 상반기 건보 자소서 항목을 이번 하반기 자소서 항목으로 어떤 식으로 돌려막을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1번 자소서 항목에 다른 팀원이 수행한 과업에 대한 피드백을 주었던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라. 이렇게 썼던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피드백을 했던 내용에서 어떤 부분을 골라서 이번 상반기 3번 항목 사기가 저하된 팀원을 독려하여 조직의 목표를 달성했던 경험으로 쓸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부 당시에 동아리원들과 봉사활동을 하는 당시에 이 서로 간에 칭찬을 습관화해서 한 친구가 이 봉사활동을 조금 더 잘 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똑같은 지적을 받아서 이 친구가 개인적인 감정이 섞여 있는 지적이다라고 오해가 생겼고, 그리고 그 이후에 주눅이 들어서 본인의 의견을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 다른 팀원들에게까지 동아리 활동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런 갈등이 점점 심화가 돼가고 있는 이런 과정 속에서 내가 했던 부분은 팀원의 오해를 풀어야겠다는 그 생각으로 피드백할 때 지적을 하기보다는 이런 칭찬을 통해서 보완점을 얘기를 해주자. 이런 피드백 방식이 결국에는 성공적인 봉사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리고 봉사를 받으시는 어르신들 또한 최상의 컨디션으로 봉사활동에 이로운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했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이번 하반기 항목으로 어떻게 바꿔낼지에 대한 부분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3번 항목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적어야 되는지를 같이 알아볼게요. 자소서 항목을 볼 때 건보는 항상 이렇게 길거든요. 이 질문이 좀 긴 편이에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요. 그래서 각각의 항목들을 다 이렇게 분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속된 팀이 일단 있어야겠죠. 그리고 조직의 목표가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조직의 목표를 그대로 가져왔고요. 두 번째는 요 사기가 저하된 팀원들이 나와야겠죠. 사기가 저하된 팀원이 이렇게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팀원의 반응이기 때문에 요 당시 상황이라는 게 여기에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팀원들의 당시 상황과 이렇게 사기가 저하된 이유가 있어야겠죠. 배경사항을 정리를 하려면 요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기를 향상시키기 위해 취했던 방법이 있죠. 이 나만의 방법이어야 됩니다. 본인의 노력에 대한 팀원의 반응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넣어보면 거의 다 대부분 다 들어갔죠. 본인의 노력과 과정과 팀원의 반응, 이렇게 사전에 틀을 다 이렇게 뽑아내야 됩니다. 그럼 어느 정도는 다 들어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최종 결과, 이렇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두시고 맞춰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5가지를 정리를 아래 사례를 가지고 어떻게 뽑아낼지 봅시다. 팀의 목표를 이렇게 여기서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봉사는 봉사인데 어떤 봉사인지에 대한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복지관에서 배식 봉사 활동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봉사 대상자에는 뭐 독거 어르신일 수도 있죠. 어르신이라고 볼게요. 봉사 대상자의 만족입니다. 여기 보면 어르신들의 체력과 드실 수 있는 음식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런 불만 사항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만족은 뭐냐? 어르신들 불만 제로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학부 당시에 봉사활동 기획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했다라는 부분을 팀 전체의 분위기 하락으로 이어진 부분은 이 친구가 제대로 피드백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부분 때문에 발생을 했지만 이 자소서 항목에는 팀원을 독려해야만 하기 때문에 요 어르신 대상으로 세세하게 고려해야 된다라고 했죠. 근데 이 부분을 이 친구가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 어르신들의 불만 사항이 나왔던 부분으로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전과 다른 배식 방법으로 어르신들이 불만 사례가 발생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식 봉사활동 경험이 많은 유경험자인 내가 처음 봉사활동을
하는 동료들에게 조언을 해주었으나 간섭이라고 화를 내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갈등이 발생합니다. 상황과 이유입니다. 한번 좀 각색을 해보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인데 어르신들의 체력과 드실 수 있는 음식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 상황이 이렇게 발생을 했겠죠. 요거는 뺍니다. 그리고 상호 습관안을 제안하였다라는 부분은 요 팀원의 사기를 향상하기 위한 나의 방법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친구가 동일한 지적을 받았다. 이 어르신들의 불만사항 사례의 원인을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갈등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부분, 오해가 생겼다. 여기 이렇게 같이 배치를 해 놓을게요. 그러면 거의 다 지금 써먹고 있죠. 그래서 이어서 나왔던 부분들은 여기에 이어지겠네요. 이 주눅이 들어서 제대로 의견을 하지 못해서 이 팀원들의 불만사항 이렇게 여기다가 일단은 메모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내가 했던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좀 잡으면 좋을까 좀 생각을 해보았을 때 제가 먼저 정리를 드리면 이 조직 중심 사고와 동료 입장을 먼저 고려하여 조직과 동료에게 이로운 빠른 방향 설정을 하는 사람이다. 이 자소서에서 캐릭터를 이런 식으로 정해 보겠습니다. 피드백을 했던 내용을 쭉 적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스토리를 좀 갔으면 좋겠냐. 이 동료에게 피드백이라는 것을 항상 내가 주었는데 내가 조금 더 봉사활동을 많이 해봤던 사람으로서 팀원들에게 피드백이라는 걸 주었었는데 이런 피드백을 개인적인 감정이 반영된 지적이라고 오해를 해서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운되는 그런 과정으로 이어지는 게 좋을 것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나의 피드백이 모든 동료들에게 참견이다 이런 부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서 결국에는 팀원의 사기가 떨어졌었는데 이런 팀원들의 사기를 향상하기 위하여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죠. 조직 중심의 사고와 동료의 입장을 먼저 고려해 보겠다. 일단 팀원들에게 오해를 풀어야겠다는 생각에 모두 감정이 상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지적보다는 칭찬을 먼저 했다. 이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는 비록 나는 조언이지만 충고나 지적으로 생각하는 이 동료들에게 빠른 사과를 하였다. 왜냐면 아무리 내가 좋은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려 하더라도 이 상대방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나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인정을 했던 나의 모습을 커뮤니케이션 과정 속에서 한번 캐릭터를 넣어봤고요. 두 번째는 이 동료들을 요 아래 보면 이 팀원들에게 지적보다는 칭찬을 먼저 했다고 적혀 있기 때문에 동료들을 관찰하여 좀 잘하는 점 위주로 격려와 칭찬 방식을 도입하여 이 동료들의 자발적인 변화를 유도했다. 이게 반응이겠죠. 질문사항에 보면은 팀원의 반응을 중심적으로 써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문구 활용은 여기를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원활한 봉사 준비, 이 봉사활동을 하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거니까 먼저 칭찬을 하고 보완점을 얘기했다. 이것도 네 번째 항목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이 내용들이 내가 적용했던 노력 과정입니다. 최종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모두가 만족하며 성공적인 봉사활동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게 최종 결과겠죠. 그래서 요 가정사항은 필요 없기 때문에 요거는 날려버립니다. 없애버리고 요게 이제 여기 남았네요.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성공적인 봉사활동을 마칠 수가 있었다. 이게 최종 결과에 쓸 수 있는 내용이네요. 마지막 항목은 추가적으로 느낀 점이네요. 느낀 점.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내용 기준으로 팀 사기가 저하된 팀원들을 독려해서 내가 팀원의 사기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을 했더니 결국에는 이 조직의 최초 목표를 달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리고 팀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었기 때문에 그 좋은 결과가 나왔겠죠. 그래서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다음과 같습니다. 부분 다 뜯어낸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문구들을 다시 추려서 이렇게 틀잡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로 깔끔하게 정리를 했고요.
내가 소속된 팀과 그 목표, 팀 사기가 저하된 팀원들의 상황과 이유 두 가지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팀원들의 사기를 향상시키는 나만의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방법을 실제 적용했던 과정, 그 노력 과정과 팀원의 반응, 마지막으로 최종 결과,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틀잡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문장화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봉사활동 시에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침체된 팀 분위기 전환을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전 자소서에 썼던 문장을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 급식 봉사 활동 특성상 어르신들이 신체적 결함과 그에 따른 음식 섭취, 유무 등의 건강 상태까지 세세하게 고려해야 했습니다. 나는 이 봉사 활동을 하는 이유가 이 고객, 이 어르신에게 만족감을 주기 위한 과정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런 부분을 나의 생각을 정리해 보았고요. 이 문제 상황이 이제 생깁니다. 하지만 봉사자의 일률적인 배식 방법의 일부 어르신이 강한 불만을 표출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동료들에게 배식 요령을 알려주었으나 이를 개인적인 감정이 반영된 간섭과 지적이라고 느끼는 이 동료와 오해가 빚어지며 전체 분위기가 하락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배경사항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급식봉사 활동 시에 어르신들의 특성도 고려를 충분히 해야 되는데 처음 봉사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어르신들의 불만사항을 야기시켰고 왜냐면 늘 똑같이 그냥 배식을 했겠죠. 오시는 분들 뭐 상관없이 똑같이 열심히 해줬지만 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그거는 불만족스러웠겠죠. 근데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더니 이 개인적인 감정이 반영된 간섭과 지적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이 팀 동료가 함에 따라 팀 분위기가 처졌다. 이런 가정사항을 정리를 해보았고요. 이어가 볼게요. 이 조직 중심의 사고와 동료의 입장을 먼저 고려해서 조직과 동료에게 이론적으로 나는 방향을 빠르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나의 가치관을 내가 팀 사기를 향상시키기 위해 취했던 방법이 자세하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적어보겠습니다. 우선 1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시간 내 원활한 배식이 최우선이었기에 봉사활동의 취지는 어르신들의 원활한 배식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해서 조직 중심의 사고도 포함이 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동료를 생각하는 모습을 이제 적어볼게요. 팀원들과의 오해부터 풀고자 감정이 동료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즉시 사과를 하였고 이들을 관찰하여 선칭찬, 후 보완점 제시, 개개인의 장점을 더 부각한 의사 전달 방식을 취하여 빠른 분위기 쇄신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이런 분위기가 처져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분위기 향상을 반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다라는 과정 속에 요 조직 중심의 사고, 고객 중심의 사고, 동료 중심의 사고, 먼저 인정을 하는 나의 모습 있죠. 그래서 아주 좋은 캐릭터를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가 했던 노력을 좀 적어보면 이후에도 나눔이란 봉사활동의 취지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개개인의 작은 노력도 먼저 알아보고 표현을 하자. 여기까지가 나의 노력이라고 봅니다. 이제 이 부분, 이 동료와 이 어르신들에게 나의 이 노력 과정으로 발생된 결과물을 적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적어보겠습니다. 다소 부정적인 피드백도 수용하고 고치려는 등의 달라진 동료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나의 행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르신들의 맞춤 배식이 시작되어 모두가 만족스러운 봉사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최종 결과까지 쭉
이어집니다. 이렇게 각각 틀을 잡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내 행동을 통하여 어떤 부분이 전달되는지를 이 글에 녹여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스킬인데요. 이게 좀 쉽지가 않아서 여러분들이 첨삭이라는 것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이 엄청 화려하고 내 글이 멋있고 이런 것보다 내가 이런 행동들을 왜 했고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그 가치관, 그 인재상과 일치를 시키는 것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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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열심히 표현도 해보려고 고치고 고치고 또 고쳐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최종 문장을 완성시키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 첨상 예시가 정말 많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점은 많은 사람들이 이론에 대해서 많이 건보 자소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에 대한 이 예시들이 상당히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건보 합격 자소서 100선을 지금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다양한 예시들을 여러분들에게 꼭 보여드릴 수 있는 그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소서 항목에 질문이 길잖아요. 그래서 각각 해당하는 사항들을 이 쪼개고 쪼개서 자소서 항목에 다 담겨져 있는지를 이런 식으로 색깔 표시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작성했던 내용들을 미리 이렇게 색깔 표시를 해놓은 거거든요. 이 소속된 팀, 이 복지관 있죠. 사기가 저하된 팀원들, 개인적인 감정이 반영된 간섭과 지적이라고 느꼈던 동료와의 오해, 이 부분이죠. 이런 것들이 사기가 저하된 팀원들과 당시 상황을 간략하게 묶어서 표현을 해둔 거고요. 그리고 조직의 목표를 달성했던 것, 이 어르신들의 맞춤 배식이 시작돼서 만족했다. 이 부분이 이 조직의 목표 달성 사례이고요. 그리고 팀원의 사기를 향상시키기 위해 취했던 방법, 절반가량을 담아냈습니다. 역시 본인의 노력에 따른 이런 팀원의 반응, 이 부분도 포함하면서 이 전반적인 내용의 비율을 맞춰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마지막에 퇴고 시점에는 각각의 비율을 꼭 점검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알아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이 틀을 잡은 자소서를 반드시 퀄리티 높게 표현하고자 여러분들 많이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꼭 색깔 표시를 해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정말 정말 중요한 점. 내가 건강보험공단에 자소서를 쓰신다고 했다면 건보의 인재상 정도는 먼저 파악하고 글을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직무기술서 상의 태도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인재상도 꼭 참고로 하시어 내가 각각의 항목에 왜 이 글을 쓰는지, 내가 왜 행동을 이렇게 했는지를 담아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꼭 드려봅니다. 지금 자소서 첨삭 신청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텐데요. 꼭 첨삭이 무조건 필요하고 무조건 해야만 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 최대한 이렇게 여러 번 퇴고를 거쳐서 마무리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시고요. 많은 분들에게 그래 내 글이 잘 읽히는지도 한번 보여줘 보시고요. 이런 부분을 먼저 해주신 다음에 제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 내가 쓴 자소서보다 훨씬 더 고퀄리티로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 첨삭을 언제든 신청해 주시면 최대한 합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어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한번 알아보았고요. 이번 하반기 건보 서류도 모두 다 합격하실 수 있는 그런 이 좋은 결과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빨리 마무리해 주시고요. 꼭 좋은 소식 많이 들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